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4일 최병목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사실은 2017년 6월 달에 이제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와 관련해서 당시에 그 휴가를 관리하던 이 장교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이 진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그 신문을 봤더니 국민일보와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우선 소개해드리면 국민일보는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다 하면서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건 뭐 그냥 취재만 한 것 같지는 않더군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상세히 무엇인가를 듣지 않고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인데 동부지검이 아니죠. 군대 카투사의 그 대위가 A 대위라고 신원식 의원실에서 얘기한 실질적인 이제 김모 대위입니다. 이 김모 대위가 6월 달에 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나가서 보좌관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힌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조사하던 수사관이 당신 기억이냐? 그러니까 기억이다.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정확하냐? 계속 따져 물었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 조사를 받을 때요. 누군가가 또는 검사가 또는 수사관이 계속해서 의문을 품는 식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만약에 자기 이해관계에 있다면 계속해서 그거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겠지. 이런 경우 이 김대위는 그 얘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기 신상에 예를 들어서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득 보는 것도 없고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리하게 얘기를 하면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집권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은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본인은 본인 기억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수사관이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억이 정확하냐? 자신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얼게 되죠,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내 기억이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할 수 없으면 이거 빼자. 그래서 진술조서에서 누락시켰다. 그런데 거기에 누락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김대위도, 이거 진술조서에서 빼겠다고 그러니까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일보 취재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소스가, 국민일보는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신원식 의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식 의원실에서 확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신원식 의원실에서 김대위한테 확인했겠죠. 김대위한테 어찌된 일이냐 확인을 했더니 아까 얘기한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다. 본인이 진술을 했는데 수사관이 계속해서 이거 확실하냐 기억이 맞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해서 그래서 진술조서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면 우선 궁금하신 대목이 검찰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제법 있습니다. 저도 과거 취재할 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 재벌 회장이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조사를 받을 때 나와라 이렇게 소환 통보를 하니까 본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주었던 액수 돈 이것도 적고 메모를 한 거. 그 다음에 당시 1995년이니까 당시 현직 대통령이 YS 아닙니까?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한테도 틀림없이 돈을 줬겠죠.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김영삼 대통령한테 준 돈도 메모를 하고 증빙자료를 딱 첨부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대검 중수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거만 묻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두 전직 대통령한테 그건 우리 기업의 안위를 위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는 거기한테만 준 건 아니고 현직 대통령한테도 줬다. 그래서 그걸 딱 내미니까 당시 검사인지 수사관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받아들더니 구겨서 쓰레기통에 탁 버려가면서 누가 이런 거 여기다 내라고 그랬느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이 검찰개혁, 제가 이제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과 반대의 개념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외에 다른 것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지금 제가 보건대로는 이래서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은 뭐 증거 불충분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무혐의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된 휴가다. 이걸 목표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보좌관 쪽에서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청탁이 있었다. 이게 법률적으로 권한 남용이 되는지는 뭐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분명하진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청탁이 있었다면 그거는 뭐 위법이 됐든 탈법이 됐든 아니면 뭐 부조리가 됐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쪽으로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 서울 동부지검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6월달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달이죠. 그리고 이게 1월달에 처음 그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개월째 이 수사를 끌고 있는데, 이 간단한 수사를 끌고 있는데 6월달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 동부지검의 이 수사의 목표는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그러니까 탈영 의혹,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증거불충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대위가 거기에 가서 내가 보좌관의 문의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정확하냐고 계속 추궁을 해서 그걸 조서에서 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전화를 한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진술을 했는데 조서에는 없고,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전화를 한 사람은 없다. 보좌관은요, 국회의원실에 4급 보좌관이 2명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수석보좌관이라고 한답니다만 4급 보좌관이 2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권당 대표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했기 때문에 이거는 2017년 6월 1일입니다. 6월. 그러니까 집권한 지 한 달 남짓 된 그 당시 대표가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표실에 대표 비서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비서실장, 부실장, 그 다음에 보좌역들이 있을 텐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보좌역이 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 2명, 보좌역 4명 하면 6명이죠. 이 6명한테 TV조선이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전화했을 법한 6사람, 보좌관 2명, 보좌역 4명. 왜냐면 보좌역이라고 해도 이 듣는 사람은요, 대개 그냥 보좌관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한테 다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 뭐 한 사람인가는 또 뭐 전화 연락이 안 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뭐 그 사람도 틀림없이 아마 자기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6명이 다 자기는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럼 뭐 귀신이 전화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검찰에 불려가서 또는 검찰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3년 전 일이고요. 원래 전화 통화 기록은요, 10년 전 거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밝혀낼 수 있는데 지금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왜냐면 6월 달에 김대위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서 전화 통신 조회를, 이거는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기록만 빼는 거기 때문에. 그 통신 조회를 하면 그 당시에 이 김대위하고 전화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뭘 기억이 정확하냐 어쩌고저쩌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고, 또 하나,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전화를 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김대위가 동부지검에 가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진술조서에는 누락이 돼 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저 중앙일보 기사와 국민일보 기사가 맞는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 진술을 했는데 수사관이 계속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면서 진술조서에서 뺐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되면 의도가 뭐냐? 왜 그랬을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뻔한 거죠. 이 사건을 그냥 별로 혐의 없음 내지는 뭐 이런 걸로 무마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부지검에서 노력을 6월 달에 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이 됐는데 아직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엊그제 신원식 의원실이 이 문제에 관해서 보좌관의 통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동부지검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실에서 지금 녹음 파일을 틀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동부지검에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이 측에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반응은 뭐냐면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이 그 군부대의 휴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런데 휴가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그럼 문의를 누가 했습니까? 문의할 사람 추미애 장관 본인, 아들 본인, 그 다음에 보좌관, 이렇게 될 텐데 주어 없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누군가 통화했다는 건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통화했다는 건 인정을 했는데 그 통화를 처음에, 그러니까 송신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팩트를 정리해 보면, 자, 누군가가 거기에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문의를 했다는 것까지는 팩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밝혀야 될 것은 그 누가 전화했느냐. 그 다음에 동부지검은 이 전화한 사실을 물론 보좌관이 전화했다고 했지만 전화한 사실을 왜 진술조서에서 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 뺐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보면 서울 동부지검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동부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검찰국장이 6개월 만에 다시 또 대검으로 갔습니다. 대검 차장으로 갔죠. 이런 걸 보면 물론 동부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간 거는 올해 1월 달이고요. 이 검찰국장으로 갔던 조남관 국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간 거는 올 8월 달입니다. 근데 김대위가 동부지검에서 진술한 거는 6월 달입니다. 이런 거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겠지만 그 뭔가 좀 동부지검의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 뭐 좀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임 동부지검장이 또 1월 달에 그 자리에 갔던 동부지검장이 4월 달에 법무부 차관으로 또 영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미래통합당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은 질문 답변자도 아닌데 옆에 앉아서 소설 쓰시네, 이래서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게 단순한 소설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진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조서에 없을까, 이런 부분, 그 이유, 그에 관한 보도,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